이틀 동안 트빌리시에서 현지 1일 투어를 마치고 메스티아 트레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3박 4일 동안 조지아의 서북쪽 스바네티 메스티아 지역 코카서스 산맥을 따라 트레킹하는 코스이다. 한 달 가까운 여행 물품 중에 나흘 동안 꼭 필요한 물품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음 행선지인 바투미 우체국으로 배송한 후 남는 시간을 나타크타리 공항으로 픽업을 해주는 장소사 전답사와 쿠라 강변 평화의 다리 그리고 시온 대성당을 둘러보고 푸니쿨라 케이블카를 타고 트빌리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야경까지 구경하였다. 메스티아로 가는 방법은 바닐라 스카이 항공을 예약해 놓았다. 원래 9월 1일 트빌리시 도착한 다음 날로 날짜를 계획하였으나 20일 전에 열린다는 예약 사이트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순식간 예약이 끝나 그나마 사흘 뒤의 일정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다. 메스티아로 가는 나타크타리 공항은 경비행기들이 이륙하는 아주 작은 공항이다. 좌측 한석 우측 두석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기장을 포함하여 불과 20여 명이고 메스티아로 가는 항로는 우측에 앉아야 코카서스 산맥의 산군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정보를 얻어 빠르게 항공기로 올라 우측 앞쪽 자리를 확보하였으나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로 전체적인 시야 확보가 안 되었다. 아마도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열에 타야 시야가 확보될 것 같다. 메스티아 공항과 메스티아 시내는 불과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 이른 점심을 먹고 바로 트레킹에 올랐다. 1시간 반 정도 걷고 나니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길 위에 드러 누워버린다. 시작점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전 11시,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대이긴 하다. 배낭의 무게가 13kg이 넘는다. 2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때를 생각하며 배낭 무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시작한 것이 첫날 호된 맛을 보여준다. 길 또한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자갈길, 그리고 어필 다운힐이 순례길과는 비교가 안 된다. 2년 전 체력과 지금의 체력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60대 중반의 부부가 산길 15km, 그것도 중량의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보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어차피 시작한 길, 오롯이 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다행히도 해외 근무하다 휴가를 맞아 함께한 아들의 백팩은 무겁지 않아 아내의 배낭과 바꾸어 메었다. 그 와중에도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들과 맑은 하늘,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고개에 자리 잡은 카페에서의 휴식은 지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늦은 시간대에 시작하여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4,700m의 우시바산과 5,000m를 넘는 디으타우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마을들을 돌다 보니 늦여름의 해가 높은 서산에 걸려있다. 5시간 반이 소요된 15km 거리의 트레킹을 마치고 자베시 마을의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다. 쉽지 않았던 첫날의 여정이었다. 첫날과 달리 조금 일찍 도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발 1800m의 자베시 숙소에서 해발 2500m를 올랐다가 다시 해발 2000m의 아디쉬 마을로 가는 코스로 고도 차이가 제법 난다.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능선으로 오르는 길이 숨을 턱에 닿게 만든다. 대부분의 트레커들이 그러하듯 운동에 대한 효과나 만족보다는 드라마틱한 경치를 더 기대한다. 하지만 오늘 지나온 길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걷는 내내 주변은 나무 숲으로 가리워지고 짧은 거리에 고도를 급하게 높여 힘이 들었다. 조지아에서 트레킹을 안내하는 지도는 구글보다는 맵스미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사용해본 사람들이 말한다. 맵스미에서 지금 걷고 있는 구간은 두 가지 루트를 제공한다. 주변이 나무숲으로 가리워진 내가 걸어온 길은 고도를 낮추어 걷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아마도 고도를 높여 능선을 통과하는 길이니 전망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출발하는 마을과 도착하는 마을, 그리고 걷는 도중 한두 곳에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풀어주듯이 만년설을 포함한 웅장한 산세와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들을 볼 수 있었다. 우블리스 코스는 몇 킬로 정도? 메스티아 트레킹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아디시에서 이프라리까지 18km를 8시간 동안 걸었다. 이 구간을 메스티아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반나절 내내 빙하와 만년설을 볼 수 있으며 치쿤데리 고개를 내려와 이프라리로 가는 칼테칼라 협곡의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숙소에서 출발하여 1시간 이상 강의 옆길을 따라가는 길은 전형적인 트레킹 분위기의 길을 걷게 된다. 아디시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서 트레킹의 최고 지점인 2600m 치쿤데리 고개로 오르기 전에 아디시 강을 건너야 한다. 아디시 강을 건너는 장소에는 말을 태워 강을 건너주는 현지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은 그리 깊지 않아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2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강을 건넌다. 하지만 빙하가 녹은 물이라 차갑기도 하고 때에 따라 물이 양이 많아 물살이 세니 넘어질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아들은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주변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따라 건너다 신발을 들고 있던 한 손을 강바닥을 짚는 바람에 신발이 다 젖어버렸다. 게스톨라는 조지아주 스바네티의 대코카서스 산맥 중앙부에 있는 봉우리이다. 산의 고도는 해발 4,860m이고 고생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스톨라의 경사진 계곡은
1년 내내 빙하로 덮여 있다. 아디시 강을 건너 게스톨라의 빙하를 뒤로하고 지루할 정도로 오르다 보면 최고 지점인 치쿤데리 패스에 도착한다. 치쿤데리 패스로 오르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아디시 빙하가 한눈에 들어오고 수시로 빙하가 쪼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배낭을 내려놓고 왕복 1시간 정도의 치쿤데리 정상 부근의 전망대로 올라 코카서스 산맥의 위용을 눈에 담는다. 치쿤데리 고개에서 하산을 하려면 칼대를 거쳐 이프라리까지 가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인구리강으로 합류하는 칼데칼라 협곡이다. 메스티아의 트레킹 완주 코스는 메스티아를 출발하여 사흘 동안 걸어온 칼데까지의 코스에 더하여 이프라리를 지나 우시굴리까지 14.5km를 더 걸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 걸으며 보아온 경치나 분위기에 비하면 우시굴리까지 걷는 길은 지루하기도 하거니와 포장된 도로로 걷는 구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시굴리까지 가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칼데를 지나 이프라리까지 가서 나머지 일정을 결정하려 했다. 길 모퉁이를 돌아선 쉼터에 살인차를 정차하고 개암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현지 택시 운전수를 만났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트레킹을 멈추고 우시굴리까지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여행자들을 많이 보아온 사람같이 우리에게 택시로 그곳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한다. 몸도 적당히 지쳐있고 지금까지 들었던 남은 구간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하여 흔쾌히 택시를 타고 우시굴리로 이동하며 사흘간 45km의 트레킹을 종료한다.